Music makes one. 엠넷 30주년. 30년 전 그 시작은 채널 27번 엠넷이었습니다. 초기 엠넷은 VJ들이 뮤직비디오를 소개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것조차 되게 새로운 프로그램 형태였고, 그 당시 전화번호가 2727, 저희 채널명이 27번이었어가지고 내가 언제나 신청곡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소통하는 어떤 채널로서 처음에 엠넷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년 넘게 엠넷에서 방송 만들고 함께했던 윤신혜라고 합니다. 아, 그거! 하는 반응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모두 엠넷의 작품들인데요.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가수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리얼리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날것의 즐거움이 있는 출연자나 가수에 대한 캐릭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냐도 되게 중요한데, 도른자는 요즘 말로 가로치고 포지티브 엠넷의 컨텐츠들을 색다르고 재밌고 몰입도 강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엠넷의 프로그램들도 시대적인 어떤 변화나 K-팝의 성장, 여러 가지들과 배를 같이 해서 변화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두들리는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엠넷의 DNA에는 도전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전의식으로 똘똘 뭉친 엠넷. 음악의 힘을 믿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크게 한판 벌입니다. 대한민국 오디션 사상 최다 인원인 71만 3,500여 명이 지원한 대국민 오디션. 주적을 노래하라. 슈퍼스타 K. 수만 명이 몰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들이 몰린 이유, 가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가수가 되기 위해서였는데요. 슈퍼스타 K는 직업, 연령, 성별을 떠나 누구에게나 가수가 될 기회를 준 최초의 전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 오디션 ARS가 0199였어요. 1살부터 99살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낸 거거든요. 내가 어떤 한계 때문에 이걸 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감을 점점 찾아가면서 막 무대에서 진짜 스타로 빛나는 모습을 볼 때의 그 뿌듯함은, 단 한 명의 슈퍼스타 K는 바로 허각시입니다. K2가 마지막 회가 최고 시청률이 21%가 넘었었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록이죠. 프로그램의 기억을 할 때 감동적인 무대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었던 어떤 씬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끌어올돼서 사람들이 같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저도 같이 그때 기억하고 재밌죠. 투표하면서 내가 힘을 보태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희열을 자아내고, 노바디가 썸바디가 되는 어떤 기적을 직접 보는, 근데 그거는 슈스케 이후로 엠넷에서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9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이어진 슈퍼스타 K는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는 스타를 탄생시키며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언더독 서사를 발굴했다는 점인데요. 엠넷의 언더독 서사가 힙합이라는 장르와 만나게 된 게 바로 일견 예상하기도 했고 일견 못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쇼미가 막 기획될 당시에는 힙합 음악이 주류는 아니었던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잘 될까에 대한 우려가 진짜 컸던 것 같고, 래퍼들에 대한 인식이나 힙합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 사회도 되게 여러 면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잖아요. 초창기의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좀 어둡거나 비판 이야기, 사회 문화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았다고 하면, 한때는 플렉스, 자기 자랑, 또 연령에 따라서나 성별에 따라서 뭐 학생인지 뭐 현역 래퍼인지 뭐 등등에 따라서도 담고 있는 가사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시대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참가자가 방송에서 부른 곡이 방영 다음날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소위 차트 줄세우기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쇼미더머니 10은 발매한 음원 전곡이 차트에 진입, 그중 8곡이 1위를 기록하면서요, 몇 달 동안 음원 차트를 쇼미가 점령했었죠. 엠넷이 말하는 음악이 주는 힘, 누군가는 이 힘과 쇼미더머니를 소재로 논문을 써낼 정도였습니다.
쇼미더머니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에선 가장 긴 시즌을 방영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힙합이 갖고 있는 날것의 어떤 문화와 그들이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만나서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대중적인 파급력을 얻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 첫 방송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쇼미더머니. 힙합의 새로움과 공감을 발굴하며 힙합을 전 국민이 즐기는 음악으로 바꿔놓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후 엠넷은 무대 뒤에서 빛나던 댄서들을 전면에 내세운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스트릿 맨 파이터를 연달아 선보였는데요. K-팝 속에서 늘 조연으로 남았던 댄스에 오랜 시간 진심을 다해온 엠넷의 집요한 관심 덕분이었죠. 댄스와 댄스씬, 댄스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쌓아온 엠넷. 스트릿 댄스뿐만 아니라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까지 조명하는 스테이지 파이터까지 선보인 결과 지금의 폭발적인 K-댄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연구를 해요. 매해 댓글과 모든 소셜 모니터링을 다 진행을 하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춤에 대한 카타르시스거든요. 그리고 춤을 되게 자세하게 길게 보고 싶어 해요. 비하인드 씬이라고 해서 같은 장면을 여러 가지 뷰로 한 번에 보여드리는 숏폼 컨텐츠를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었고요. 댄스 직캠이라든지 계급별 춤선 비교라든지 스트릿 댄스라는 또는 여러 가지 춤의 장르들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코멘터리라는 춤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 회차를 되짚어보고 해석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장르나 이 씬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아졌다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실제로 스트릿 우먼 파이터 2의 3회가 방영되고 바로 다음날 리더 계급 댄스 비디오 풀버전을 더 춤 채널에 올렸는데요. 조회수 1600만 회에 댓글도 8000개 가까이 달렸죠. 이처럼 엠넷은 더 춤 외에도 엠넷TV, M2, 스튜디오 춤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즉각 반영해 일 잘하는 엠넷이라는 칭찬까지 들었고요. 운영하는 채널들의 조회수를 모두 합쳐보니 최근 3년 동안만 무려 92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본 방송 이후에도 별도의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올라오거든요. 마마 G드래곤 영상 같은 경우에 고화질을 요청하는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4K로 업로드를 했고 리액션 캠이라는 게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면서 리액션하는 거를 찍은 K-팝 팬덤을 아는 제작진이다 라는 엠넷이 일 잘한다 라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스타를 탄생시켰을 때 팬과 스타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남다른지 지켜봐온 엠넷. 전 세계 팬들의 투표로 K-팝 그룹을 탄생시키는 플래닛 시리즈를 기획하게 됩니다. 기획사에서 철저하게 기획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처음 공개하는 여타 아이돌 그룹의 팬덤의 정서와 유대감과 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데뷔조 아이돌 그룹의 정서와 유대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데뷔하기 전에 이런 뭔가 날것의 모습들, 출연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노력과 좌절과 그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보통의 기획사를 통해서 데뷔하는 아이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헤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직접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로 살아남고 이런 시스템이 많았는데 저희는 보컬 마스터, 댄스 마스터, 랩 마스터 철저하게 성장, 멘토링 해주는 역할로서 저희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데뷔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권은 100% 팬덤의 역할이고 시청자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출연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순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성은 사실 누군가는 떨어지는 순간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운명 중에 절반이 떨어지고 그 중에 또 절반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걸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응원을 멈추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슬퍼하고 앞으로의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세요. 전 세계에서 모인 연습생들의 간절한 꿈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하는 팬들의 진심을 위해 엠넷은 글로벌 회계법인 PwC와의 협업을 통해 투표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죠. 슈스케 레전드, 쇼미 레전드, 슈퍼 레전드. 방금 방송됐는데도 수십 년 전에 방송됐는데도 레전드라며 올라오는 엠넷의 콘텐츠들. 아이코닉한 무대 연출로 초격차 시상식을 선보이는 마마 어워즈. 글로벌 K-팝 그룹 탄생 프로젝트 아이랜드2.
할게요. 우리만 재밌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진짜로 만들어버린 엠넷. 저희가 이제 음악 전문 채널로서 무대에 대한 이해, 음악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다는 부분은 자부심이 있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도파민 터지는 것에 대한 열광을 하잖아요. 엠넷이 추구하는 도파민은 단지 자극적인 도파민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30년에서도 그것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뭔가 편견을 깨는 새로움에 대해서 엠넷이 추구한다. 그리고 단지 채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이나 디지털적으로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나이와 국적, 세대의 구분 없이 음악으로 꿈꾸고 즐기는 모두를 위한 이름 K-POP 제너레이션. 그 시작과 성장을 늘 함께해온 엠넷의 이야기였습니다.